대한민국 최초 뷰티 팟캐스트, 대한민국 최초 성형 팟캐스트, 아름다워지는 시간, 아름다워지는 시간, 뭔가 뭔가.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워지는 시간 봉가봉가 진행자 이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영입니다. 아시봉 26회가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요. 네.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죠. 그쵸? 우리가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맞았어요. 며칠만 한번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만큼 또 우리 아시봉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또 예. 특별하게 네. 다들 이렇게 패셔너블해. 그러니까 오늘따라 약간 제가 볼 때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서로 경쟁하듯이 너무 옷을 뭔가 차려입고 아주 나오는 것 그냥, 같은데 네. 아 좋아요. 이런 경쟁의식 너무 좋아요. 좋아요. 우리가 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맞습니다. 네, 요쯤에서 우리 원장님들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시봉에서요. 봉 원장님을 대신해서 완전 고정 완고하고 계신 분 아 원장님 인사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시봉의 유일한 여성 자문의사 봉봉성형외과 김영원 원장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상큼해요. 맞아요. 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이분. 그렇죠. 패닥, 아, 패닥터. 패닥. 우리 욱 예.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심히 돈 벌고 있는 이준욱 원장입니다. 아, 그렇죠. 패닥은 또 열심히 해야 되는 맞아요, 거니까요. 맞아요. 근데 계속 하시면서 네, 뭐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 많이 다니시고 계속 더 배우는 과정이죠. 패닥 하시면서도. 지금 네. 뭐 배우는 과정이 뭐 어떤 의미의 기준을 준지에 따라 다른데 네. 이게 전문의 따고 난 이후에서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아, 자기가 원하는 일부러, 분야에 더 네, 집중하게 그렇지. 되고 더. 그런 세미나도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또 거기에 또 따라서 발표도 좀 하게 되고 야, 계속 기술을 이렇게. 연마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네, 그게 네. 이제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음. 이렇게 수술법도 음.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또 심지어는 시술하는 기계들도 새로운 게 맞아요. 나오니까 어. 뭐 공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을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네. 옛날에는 막 그 의사 선생님들 막 세미나에서 도대체 무슨 세미나인가 했더니 세미나 그죠? 중요합니다. 그 지난 뭐예요? 주말에 저희 그 전체 성형외과 학회 국제 학술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럼 어. 많은 그럼요. 한국에 거의 있는 의사 선생님 다 1,600만 가요? 한국은 전부고 네. 외국에서도 많은 선생님들이 오시는데 야. 이 원장님께서 2세션 김영 원장님 발표를 어머, 두 어머. 세션. 대박. 선생님. 흔치 않은 일입니다. 세상에, 혹시 세상에. 어떤 거 하셨는지 저희 살짝만 들려주셔도 돼요? 저는 그 가슴 성형에서 네. 하이브리드 가슴 확대술에 대한 발표를 네. 그 이론적인 세션 한 세션 그리고 비디오로 제 수술 스킬을 보여주는 세션 한 세션 이렇게 어머, 너무 두 자랑스러워. 세션 웬일이야. 발표를 했었고요. 네. 이준호 원장님은 다양하게 저는 이게 네. 이전에 그 봉봉의 필살기 필살기. 예, 엉덩이. 엉덩이. 그때 그렇죠. 말씀 잠시 드렸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 네. 이제 성형외과 학회지가 있어요. PRS라고 하는 그 학회지에 아, 채택이 됐어요. 최근에 와. 채택이 돼가지고 네. 그 내용을 이번에 발표를 하나 하고요. 음. 그리고 가슴 성형에 대해서 이전에 말했던 그 보형물, 보형물에 대한 그런 그 스폰스드 세션이라고 그래서 이제 네. 그 업체에서 이렇게 그 음. 시간을 할애하는 아. 세션이 있는데 네. 여기 좀 우연찮게. 팟캐스트라서 밝혀도 관계없는데 모티바 모티바 보형물에 보형물에서. 관계된 네. 인더스트리얼 우리 세션을 모티버 얘기 여기서 많이 했잖아요. 그러게. 보형물. 들어본 적 원장님께서 있어요. 발표- 그래서 발표하셨습니다. 다행 좀 네. 그 좀 운이 좋았던 게 그 당시에 같이 발표하셨던 두 분이 네. 이제 뭐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네. 분들하고 어. 같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됐어요. 이게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봉 원장님이 유명하신데 네네네. 피치보탈 사정으로 어. 이제 저한테 대신. 흘러오게 됐고 이제 어.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어요. 야, 근데 그런 국제 경험들이 있으면 뭔가 좀 더 이렇게 우리나라도 막 되게 막 더 성형적으로 발전되는 것도 보이고 그죠? 좀 자부심이 될 것 같아요. 자부심이 그게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많이 좋아진 거는 최근 한 3년 사이에 이게 한류의 그런 열풍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걸 따라가지고 그 이전에 뭐 한국 분들이 이제 한국 의사들이 외국 나가서 배웠던 그 경향이 많았다 네네네. 그러면 최근에는 이제 외국에서 이제 한국의 배우로 좀 많이 오세요. 일치월장이란 말이죠. 맞았어. 이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음. 자, 오늘요. 사연 또 여러 가지 많이 왔는데 우리 이런 자랑스러운 선생님들과 함께 너무 뿌듯하고요. 네네네. 첫 번째 사연 한번 소개해 주세요, 호영 씨. 네. 안녕하세요. 비보에서 듣고 넘어왔어요. 아시봉도 연애 상담 가능하죠? 약간 성형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요. 남자친구랑 사귄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남자친구 직업 때문에 외모에 신경이 많이 쓰여요. 남자친구가 성형외과에서 일하거든요. 제가 콧대에 필러만 넣어도
눈은 아주 어렸을 때 살짝 찝었는데 남자친구가 얼굴을 빤히 쳐다볼 때면 한 거 티나나? 알면서 모른 척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요. 서로 성향에 대해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뭔가 눈빛이 견적내는 듯한 느낌? 원장님들, 사람 얼굴 보면 직업병처럼 어디 뭐 했는지, 어딜 하면 좋은지 막 보이시나요? 아니면 아무 생각도 안 드시나요? 그냥 연애 초반이라 그런지 이런저런 잡생각이 듭니다. 아,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필러를 2년 전에 맞았는데 아직 그대로 있어요. 오래 유지돼서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네요. 괜찮은지 꼭 알려주세요. 아, 너무 귀엽다. 그러네요. 그죠? 남자친구가 내 얼굴 딱 보고 있으면 내가 이거 한 거 아나? 근데 그거는 남자친구가 성형외과 쪽에서 일하지 않아도 그냥 남자가 저를 쳐다봐서 저도 항상 내가 어디를 한 줄 아나 이 그냥 사람이 도둑이 봐요. 제발 그냥 저렸어. 괜히 찔러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그렇지.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전문가들은 네. 바로 보면 알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알죠? 경험자기 때문에 사실 네. 알아요. 정말요? 네, 제가 모든 네. 모든 사람을 보면 네. 어디 했구나 이렇게 아시나요? 전 보여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서-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죠? 그러니까 혹시 보여요? 사실 저 같은 네. 경우도 저 어디 했어요? 눈 하셨잖아요. 예. 더 말씀드려요? 말씀드려요? 더 원해요? 더. 그러니까 저도 음. 그냥 이제 이렇게 수술을 안 한 네. 거 치고는 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나 네. 이렇게 그냥 이제 아, 주변 네. 누굴 봤을 때 네. 뭘 했다. 그래서 어. 금방 조금 알아맞추는 스타일이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 제가 했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계속 그 했던 부위를 자세히 보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터치가 들어갔다 이게 저는 보이는 거예요. 오. 근데 저도 그런데 선생님들은 더 더 하실 것 하겠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이준호 원장님? 아. 네. 그게 이게 네. 원래 음. 수술이나 시술하기 전에는 관심이 그렇게 거울을 이렇게 아. 보지 않았다가 그렇죠. 손을 조금만 이제 보게 되면 그 부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그 거울을 더 보게 되고요. 그 다른 분들을 만났을 때도 그 부위에 더 눈이 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더 이제 경험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분이 뭐 시술이나 수술을 한 거를 계속 보게 되니까 이제 눈치를 이제 채게 되는 거죠. 반대로 뭐 다른 분들은 그 뭐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반대로 또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오히려 네. 여자들보다는 조금 둔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제가 자연미인인 줄 아시봉 안 들으시나요? 아니 아쉬워 웃겨. 그만두고 웃겨. 미안해요. 인터넷 검색을 안 하냐고. 망언을 했네. 아유, 근데 웃겨. 저만 해도 네, 약간 네.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뭐 눈 수술을 한 분들, 코 수술한 분들 너무 많이 뵈니까 봐도 그런데 관심이 덜 간다 그래야 되나? 뭐 원래 예쁜 분들 아니면 눈 수술을 해서 예쁜 분들, 원래 코가 예쁜 사람, 눈 수술을 해서 예쁜 사람. 원체 요새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딱히 수술을 했나 이렇게 유심히 안 보게 되고 그냥 눈이 예쁘네, 코가 예쁘네, 얼굴이 예쁘네 이렇게 보게 되지 경험이 했네 오히려 이렇게 많아서. 그런 걸 덜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랑 정말 친한 친구가 네. 코 수술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거를 몇 년 넘게 그러니까 몰랐다기보다는 신경을 쓰고 봤으면 알겠지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다가 걔가 저한테 고백하는데 언니 내가 코가 삐뚤어졌어. 나 임플란트 좀 빼줘 이러는데 했어? 이렇게 또 보니 그러니까 신경을 쓰고 보면 얘가 했구나 알죠 당연히.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네. 직업적인 것보다도 네. 개인의 성향, 성격과 그런 성향 것, 차이인 성향, 건 그런 거야. 것도 있긴 하겠죠. 관심이 네, 물론 맞아. 저도 상담하시는 사람을 분들은 볼 정말 때 열심히 봅니다.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뜯어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이게 뭐 어떤 거를 보더라도 이게 네네. 뭐 분석적으로 보시는 분들 아니 있잖아요. 그게 분석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렇게 얼핏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찾으려고 찾는 게 아니라 네. 너무 맞아. 약간 뭐 했구나 이렇게 TV 딱 되는 게 보면 있어. 너무 나 인조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 인조끼가 지금 지혜 씨 보면 그냥 아름답게 보이는. 아니 왜냐면 저는 이제 같은 배우를 하고 있는 네. 남자 동료가 아. 제가 그냥 코가 이게 얘기했더니
티나냐고 딱 아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살짝 만졌는데 네네. 그냥 저는 친구 얼굴이기 네. 때문에 네. 살짝 바뀐 거를 이제 아는 거지. 더. 저는 그죠? 그거 좀 잘할 것 같아요. 남자들이 왜 코 세웠을 때 미간 쪽을 많이 세우는 그죠, 거. 그죠. 그러면 남자들은. 너무 티나고 그럼 너무 티나. 특히 여자분들이 지방을 좀 많이 맞으면 약간 여기가 이제 요렇게 이마랑. 이마랑 이렇게 맞아놓으면 맞아, 또 그것도 맞아, 너무 맞아. 그리고 네. 요즘에 앞트임 뒤트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것도 너무 티가 인형 나고. 얼굴처럼. 네, 그거는 네. 수술 안 한 사람들도 네. 제가 또 네티즌으로 좀 댓글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네티즌 분들이 다 아세요. 어떻게 아시나 싶을 정도로 다 아세요. 그래서 아유. 네, 요즘에는 좀 성형을 하신 분들을 잘 알아보는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어쨌든 남자친구가 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래요.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 그리고 알면 또 어때? 그럼요. 그렇다고 그럼. 헤어지는 거 아닌데. 아유 그럼. 정말로 성형외과 업계에 있으신 분들은 음. 성형을 이렇게 대수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어. 그래서 정말로 했다고 눈치를 채더라도 그거에 음.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거부감을 그럼. 가지거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정말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 네. 필러 네. 2년 전에 맞았는데 네. 그거 그대로 있다고 오히려 근데 정말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가 필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는 네. 얼마나 선생님 이거 얼마나 가요? 이렇게 물으면 6개월 갑니다. 길면 1개월 네. 갑니다라고 1년. 설명을 드리지만 음. 필러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필러 정말로 그 자리를 채운다는 역할이잖아요. 네네네. 그 자리를 채워주고 있는데 걔가 흡수되면서 조용히 흡수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염증, 섬유화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섬유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어떤 분들은 그 반응이 과민하면 그 부분에 섬유 조직, 나쁘게 말하면 흉 조직인데 좋게 말하면 이제 세워주는 조직들이 자리를 자리 잡아서 그 부분에 똑같은 효과를 내는 물질들이 채워지게 돼요. 야,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그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죠. 좀 생각을 근데 좀 네. 해봐야 되는 네. 게 그게 좀 약간 분류를 좀 해야 되고요. 네. 그 필러가 들어갔던 그 필러도 종류가 같은 다양하게. 제조사에 나왔다 하더라도 다 종류가 다르죠. 다른데 네. 이게 링킹 이게 필러 조직 그걸 분자 간의 그런 결합력이 높은 거는 좀 흡수가 늦게 되는 게 있고요. 네. 만약에 이분이 그런 뭐 코나 이렇게 높이는 목적으로 조금 이제 그런 결합이 많은 이제 필러를 쓰셨다면 흡수가 조금 더 늘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필러가 이게 그 조직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조직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이게 흡수되는 거 외에도 몸에 이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싸기 위해서 몸이 피막이란 걸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서 우리 진주 만들듯이 네. 우리 조개도 이제 몸에 이물이 들어갔을 때 그거를 싸기 위해서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네, 네. 이제 그런 이제 피막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거기 안에 있는 필러는 이제 가수부대가 몸에 흡수되는 게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야, 그렇구나. 그 너무 걱정할 건 아닌 거죠, 근데. 막 걱정할 건 그럼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고요. 네. 반면 그게 나쁘게 이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라고 그러면, 생각하시는 예. 분들한테는 나쁠 수도 아, 있지만 그렇구나. 그리고 좋은 이제 점으로 뭐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부담스럽거나 네. 뭐 다른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녹일 그런 수 필러 있는. 녹일 수 있는 이제 제재가 주사가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뭐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네. 되세요. 참 좋아요. 저는 참 맞아요. 필러가 아주 명약일세. 명약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사연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김영은 원장님께 질문 드려요. 저희 큰언니가 43살인데 요실금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아마도 다이어트 한약과 배설에 도움되는 약들을 오래 복용한 탓인 것 같아요. 성형외과에서도 요실금 치료도 가능할까요? 여성 성형편 듣고 용기를 내서 보내봅니다. 아시봉 늘 즐겨 듣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내용 기대할게요. 야, 저는 좀 생소하네요, 이게. 요실금. 요실금. 요실금은 좀 이렇게 나이가 드시고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어떤가요? 이 수술이 성형외과에서도 혹시 요실금 수술이 치료가 치료가 저는 가능한가요? 앞에 내용보다 일단 아실봉 늘 즐겨 듣고 있어요. 앞으로 더 다양한 내용 기대할게요라고 해주신 말씀에 귀가 꽉 꽂히고요. 오늘 감성적이십니다. 우리 아 원장님이 이런 칭찬에 아주 세상에 아주 그냥 행복해하세요. 아니 이런 거 많이 정말 해주세요, 여러분. 병원에 그 아시봉 듣고 오셨다고 오시는 고객님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네. 그냥 뭐 아시봉 듣고 왔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원장님 팬이에요 이러고 어. 제가
생겼어요? 연예인도 아닌데 시작부터 세상에 웬일이야. 팬 생겼어요 벌써. 아주 이게 손가락에 꼽을 정도지만 네, 있습니다. 네. 정말 아우. 이게 감격스러운. 너무 좋은 거죠. 좋은 좋죠, 현상이죠. 좋은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럼. 말씀드리고요. 네, 요실금은 사실 그 출산만 하셨다면 어느 정도 겪었을 법한 이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출산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그 질 조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실금 현상이 많이 생기고 네네네. 그렇지 않더라도 급격하게 살을 빼신 분들, 네. 그 결체 조직의 조직이 조금 부드러워지신 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에서 많이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남자분들은 요도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요실금이라는 현상이 흔하지 않지만 여성분들에게서는 굉장히 흔한 현상 중에 하나이거든요. 치료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 요실금은 산부인과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치료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시술부터 시작해서 수술적인 방법까지 다양하게 있지만 처음 이런 현상을 겪으시는 거라면 저는 수술보다는 시술적인 치료를 더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네. 결국은 요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점막 그리고 근육이 약화되면서 필요할 때 그런 그 수축 작용을 잘 하지 못해서 생기는 게 요실금 현상인데요. 네. 예전에 한번 그 박 원장님께서 네네. 설명드린 적이 있으세요. 네. 비비브라고 그 질 주변의 점막 그리고 근육 조직을 재생시키는 레이저 장비, 초음파 레이저 장비가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 장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시술을 하시면 제가 오늘 그 자료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깜빡해서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네네네네. 결국은 질 바로 앞쪽에 요도 부분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부분을 튼튼하게 점막과 그 근육을 강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네. 요도를 주로 그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강화시켜줘서 네. 그 부분의 늘어짐 현상을 같이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효과가 결과적으로 있는 사실은 거죠. 산부인과에서만 치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성형외과에서도 그렇게 그럼요. 이제 치료가 가능하다는 네. 거네요. 사실 저희가 성형외과의 정의를 내리자고 한다면 신체의 전체 표면에 있는 기능적 그리고 기능적 그리고 그 모양적인 이상을 손보는 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표면적에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다 저희가 하실 수 있는 거군요. 잘 치료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 표면이라는 부분의 특징이 바로 눈에 보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네. 다른 과 선생님들도 물론 잘 하시지만 저희 과는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효과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성형외과를 하는 선생님들은 되게 이렇게 손이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요. 네. 그래서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 있어도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작은 아니 부분에서도 저도 더 아시봉 좋은 결과를 내지 않나. 네, 아시봉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봉봉성형외과에서 참 다양한 시술과 맞아요. 수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여성 그 부분 쪽 여성 부분 쪽은 성형외과에서 한다는 사실 저도 사실 일장이지만 몰랐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알게 되면서 맞아요. 예, 오히려 정말 선생님 네. 말씀대로 잘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되게 이제 많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또. 네. 이렇게 말 그대로 성형이라고 하는 네. 게 물론 이제 뭐 육안에 보이는 부분들이긴 네, 네. 한데 그냥 이제 우린 단편적으로 네. 뭐 얼굴에 가장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드러나는 부분들이 눈, 코만 아무래도 생각했지. 눈, 코, 그죠. 제일 보이는 부분. 그다음 이제 뭐 가슴, 네. 사실 엉덩이도 되게 우리가 그때 생소했잖아요. 놀랐었잖아요. 네. 놀랐었는데 이렇게 어떤 그 여성에 관한 여성 성형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특화된 게 있다고 하니까 조금 놀랍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네. 아시보 그 봉봉성형외과 그래요. 아 원장님 되게 팬이라고 하시면 네. 엄청 제가 보니까 그래. 편애하시는 게 그래. 있어요. 일단은 네. 일단 무조건 아시봉 들었다고 하고 아 원장님 팬이라고 상담 하면 하시면 그럼 오시면 먹고 들어가. 네,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러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상담 가세요. 네. 자, 바로 사연 세 번째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시봉 지혜 언니, 호영 오빠 그리고 원장님들. 아시봉을 조용히 듣고 있는 관리 잘하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평소 턱 보톡스도 6개월에 한 번씩 맞고 있고요. 레이저 토닝도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그 외 기타 등등의 시술들을 통해 동안 소리를 듣고 있는 30대입니다. 재밌게 아시봉을 듣던 중 엄마한테 미안해지더라고요.
유방 재건도 엄마에게 필요한 수술이고 얼굴 주름 관리도 엄마한테 필요한 시술인데 저 혼자만 꾸미고 관리하느라 엄마 생각은 못했었네요. 저번에 아 원장님께서 얼굴 주름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안면 거상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엄마한테 한번 권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듣기 전엔 큰 수술 같았는데 들어보니 조금 더 효과가 좋은 시술 같은 느낌도 들고요. 안티에이징 편에서 전에도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너무 짧게 다뤄진 것 같아서요. 절개 부위나 회복 시기 등등 한번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아마도 아시봉 청취자 중에 엄마에게 효도하고 싶은 딸들 많을 거라서 유익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요 우선 칭찬해주고 싶어요. 박수. 박수, 진짜 박수. 왜냐하면 효녀 1번 칭찬, 그 2번 칭찬은 자기 관리. 너무 예뻐요. 귀요미예요. 자기 맞아요. 관리. 레이저 토닝. 그렇죠. 네. 토닝도 하고 보톡스도 흔치 관리 않으시네요. 잘하고 있고 네. 그리고 마음이 참 예쁘다. 그 어머니 그 수술. 네. 시술, 그치. 그러니까 어머니 관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참 이 우리 안티에이징 쪽에서도 다루긴 했었어요. 이 안면 거상에 대해서. 네네네네. 근데 안면 거상이 굉장히 그 사실 나이가 들어가는 여성일수록 관심이 엄청 많아요. 저도 사실 되게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 얘기를 이게 좀 할 얘기가 많을 거야. 많아요. 그래서 오늘 2부에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 주제 있으시면 혹시 또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혹시 이제 뭐 글로 쓰는 게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전화번호만 우리 그 아시봉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으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전화를 또 드릴게. 오셔도 되고. 전화 직접 상담 오셔도 되나요? 되고. 뭐 전화 상담할 수도 있고 일단 네. 처음에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우리 작가님이 전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일단 1차적으로 통하신 후에 저 상담하다가 저희에게? 정 답답하면 그렇지. 페이스타임 가요. 그럼 얼굴 보면서 페이스타임 좋습니다. 답답하니까. 그래. 보면서 하면 시원시원하잖아요. 그럽시다. 네, 어쨌든요. 1부 요 정도까지 하고요. 2부에서 우리 만나도록 할게요.